많은 회사들이 이 워시 제형에는 향을 냅니다. 자, 하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얼굴에 바르는 이러한 화장품은 향이나 색이 있는 게 좋을까요?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. 자, 겨울철에 피부가 특히나 예민한데 꼭 필요한 화장품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장품 성분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예민한 피부를 위해 화장품이 꼭 갖춰야 할 기능이 뭘까요? 자, 첫 번째로 겨울철에 피부가 이렇게 건조하고 예민해지잖아요. 자, 기초 화장품이 꼭 갖춰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구독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자, 예민한 피부에 기초 화장품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당연히 보습입니다. 뭐 당연하겠죠. 자, 근데 무조건 이렇게 가둔다고 보습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예전에 이 바세린 얼굴에 함부로 바르지 마세요 편에서도 강조했었는데, 무조건 유분기가 있는 것으로 피부를 가두면 이 모공에 있는 피지도 막혀서 이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이 더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. 자, 일단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성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주변의 수분들을 잘 빨아당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항염작용입니다. 자, 피부는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겨울철에 바람 불고 건조하면 또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고, 마스크를 써도 또 피부에 자극을 받고, 이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자극을 받습니다. 문질러도 자극을 받고요. 심지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도 자극을 받습니다. 자, 이러한 수많은 이 피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염이라는 불을 바로바로 이렇게 꺼주지 않으면 불씨가 계속 남아서 피부에 수많은 2차적인 손상을 줍니다. 자, 세 번째는 피부 재생, 상처 치유입니다. 이 피부 재생이라는 멘트는 화장품 광고법에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니 이 상처 치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상처 치유란 결국 앞에서 말했던 이 항염증 작용과도 이 연결되는 맥락인데,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긴다면 결국 염증이 생기고 뒤이어서 상처가 또 아무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 결국은 항염작용과 상처치유 작용은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무색, 무향입니다.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, 이 화장품 만들 때 누구나 좋은 향 만들고 싶습니다. 자, 있어 보이는 색깔로 만들고 싶습니다. 자,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향들 중에 정말 넌 알러직, 알레르기 유발을 하지 않으면서 EWG 그린 등급인 향들을 샅샅이 조사해보면 정말 드물게 정말 몇 개 존재하거든요. 자, 근데 이 화장품으로 조향, 향을 만들었을 때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 화장품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, 이 내용. 즉,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자극성이 없기 위해서는 무색, 무향이 기본인 것입니다. 자, 물론 뭐 바디워시, 핸드워시처럼 이렇게 닦아내는 제형은 어느 정도 향을 내도 괜찮습니다. 자, 피부에 계속 남아있는 이 기초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닦아내는 목적이기도 하고, 우리가 몸이나 손을 막 닦을 때 기분 좋은 냄새 나면 사실 기분 좋잖아요. 자,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워시 제형에는 향을 냅니다. 자, 하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얼굴에 바르는 이러한 화장품은 향이나 색이 있는 게 좋을까요? 자, 그럼 예민한 피부에 꼭 필요한 화장품 성분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입니다. 자, 예민한 피부에 가장 중요한 화장품의 덕목은 보습이라고 했죠. 자, 근데 앞에서 물을 잘 빨아당기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. 자, 화장품은 바른다고 우리 광고들처럼 피부 안쪽에 막 이렇게 물을 화장품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주변으로부터 물을 빨아당기고, 이 밀폐제라고 하는 성분이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밀폐를 해주는 원리입니다. 함습제와 밀폐제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잘 지켜져야지 올바른 보습이지, 이렇게 막 함습제 성분만 여러 개 바른다고, 아니면 이렇게 잘 막는 밀폐제 성분만 여러 개 바른다고 올바르게 보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이런 면에서는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을 분자량을 아주 이렇게 잘게 쪼개서
최대한 피부 안으로 이렇게 투여할 수 있게 하면서 자기 몸에 한 1000배 정도 되는 물을 끌어당깁니다.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은 이 피부 바깥쪽 각질층에 머물러 있습니다. 분자량이 크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겠죠. 자, 그래서 많은 물 흡수율이 여기서 보이면서 이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형성을 해서 피부에 광택을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또한 이렇게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으로 인한 빨아들인 물을 피부 안에 잘 가둬놓을 수 있게 해서 보습을 잘 하도록 하고, 이것이 결국 피부 장벽 보호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저분자량과 이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이 둘 다 있는 화장품 성분이 보습에 좋겠죠. 두 번째는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. 자,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. 자,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이라면 사실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이 피부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반 의약품인 미보연고가 있는데 이것의 주된 성분이 바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. 베타시토스테롤은 소나무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. 이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성분에는 세라마이드, 콜레스테롤, 지방산이 있는데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피부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과 유사합니다. 자, 이름도 스테롤, 비슷하죠? 자, 현재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과 또 화상이나 이러한 상처 같은 피부 손상에 대한 치료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, 현재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 화상 치료와 피부 손상 치료에서 베타시토스테롤 성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수많은 케이스들의 치료 데이터가 쌓여 있는 성분입니다. 이 항염증 효과와 이 피부 재생 효과, 이 항산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이 나와 있고, 또한 이 기존에 우리가 시카 제품이라고 하는 거 있죠? 이 성분이 바로 마데카소사이드인데 이 마데카소사이드보다 적은 농도로도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PDRN입니다. 자, PDRN이라는 물질은 사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연어주사로도 알려져 있고 이 피부 재생 목적으로 현재 피부과에서 이 스킨 부스터로 정말 엄청나게 쓰이고 있습니다. 자, 정형외과에서도 쓰이는데요. 자, 관절 치료나 연골 치료를 위해서 이 주사제로 쓰이는 물질입니다. 자, PDRN은 인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이 자연적인 핵산 분해물 중에 하나이며 염증을 줄이고 또 이 세포의 이 생존과 성장을 이렇게 촉진해 주거든요. 그리고 유전자 복제와 또 이 세포 분열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피부에 PDRN이 들어가면 피부의 세포 분열을 막 촉진하고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자,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이 예민한 피부를 위한 화장품의 기능에 해당되는 상처 치유, 이 재생에 도움을 주고 주름 개선이나 보습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피부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예민한 피부에 꼭 필요한 화장품 성분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자, 천연 재료다 이런 거 너무 혹하지 마시고 확실히 입증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.